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4% 가까이 가장 크게 떨어졌던 나스닥이 지금 현재 1.6%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 내놓고 있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2.7% 중반선까지 떨어졌지만 시장 투심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에 나서고 있고 또 미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하는 등 지금 경제 대국인 G2 양국의 상황이 복잡하고요. 또 장기화되는 전쟁과 고물가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리턴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름살은 저희가 쫙쫙 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소나기 잘 피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우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시장 정확한 흐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해왕 마스터님과 선견 선생 마스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저와 가까이 계신 선견 선생 마스터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이번 주부터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성견 선생이고요. 시장은 어저께 새벽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앞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신세계 리턴즈 시청 계속 하시면 주식하시는 분들 소나기 피해 가실 수 있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4월 대박장 이어서 5월 대박장도 아마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유일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남다른 좀 포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넥타이도 오늘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네. 두 분 오늘 좀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8개월 만에 성견 마스터님하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 각오 남다릅니다. 네, 오늘 긴장 굉장히 많이 하고 왔어요, 저도. 왜냐면은 뭐 어쨌든 간에 시청자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저희가 나오는 신세계 조문위원들끼리는 대립된 의견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한 편입니다. 시장 좋지 않지만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도 코스피 하락 마감으로 마무리가 지었지만은 충분히 예상되던 시나리오였고 신세계를 계속 보시던 분들이라면은 오늘도 내일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세계 리턴즈 언제나 한 발, 아니 뭐 두 발, 세 발 더 앞선 그런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 굉장히 황소장처럼 상승하던 그런 장 속에서도 저희가 하락장 예견해 드렸었고 또 저점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드렸었는데 요즘같이 하락장일 때 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양방향 거래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점도 있죠. 네, 함께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들은 또 질문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또 질문 내용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드 번호 0707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공급망 불안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해지용 매수세 유입에도 불구하고 긴축 우려에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이 소비 촉진 정책을 내놓았고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로FX는 미 연준의 매파적 행보 우려와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입니다. 1.41% 오른 13,199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81% 하락한 온스당 1,889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55% 내린 배럴당 10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90% 떨어진 1.05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그리고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나스닥 급락하면서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졌고요. 2020년 12월로 다시금 되돌아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심이 위축됐고 또 증시 탄력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오늘은 조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또 102선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네, 신세계 리턴즈에서는 연일 마스터님들께서 또 매도 그리고 관망 전략 세워주셨었죠.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도 크게는 매도 전략을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또 해왕 마스터님께서도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던 4월 21일에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전략 세워주셨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이 다르시네요. 선견 선생 마스터님 관망 그리고 해왕 마스터님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해왕 마스터님부터 매도 전략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아시다시피 좀 집중해야 될 게 이제 일정에 대부분 이제 집중할 시기가 왔죠. 네. 다음 주 FOMC 회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FOMC 회의 전까지는 매도다. 간단하게. 지금 시장이 다소 이제 미장 개장하고 반등세 들어가고 있는데 유럽장 이유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지금 고점에 대한 형성 포인트 가능성이 좀 시사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미장 개장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표현값이 오늘 당일 고점이 13,250포인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수급이 이제 매도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간이 23시 03분 지나고 있는데 고점 포인트를 형성하고 이제 차트에 대한 추세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하방으로. 자, 지금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면은 자, 현재 단가 내에서 13,175포인트 매도 한번 보시고 손절을 13,225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손익비 구성은 되거든요. 손익비 구성은 됩니다. 이절에 대한 기준을 좀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매도세를 끌고 가시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 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자, 우리 다음 주에 하이라이트가 있죠.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FOMC 회의입니다. 올해. 지금 왜 그러냐면은 긴축이 이제는 제한할 수 있는 긴축에 대한 시황이 다 나오는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견 마스터님하고 저하고 같은 뷰를 내보냈던 거는 계속적인 매도세, 최근래 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내려오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제 QT에 대한 시장 선반영이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죠. 제가 어제 사실 이제 신세계를 시청을 했어요. 네. 같은 시간대. 저도 한 시청자로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본방사수 해주셨네요. 네, 본방사수를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몇 개가 올라온 걸 봤었어요. 네. 근데 그 질문 중 하나가 5월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해서 이 질문이었는데 네. 저는 없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없다고 보세요. 5월엔.
5월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확정입니다. 여기서 변경값을 주지 못해요. 아. 지금 시장이 내놓고 있는 얘기는 추후 연속적인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집중 포인트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걱정하는 건 5월이 아닌 이제 연속적인 6월, 7월에 대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냐. 지금 중립금리 연말까지 나오는 포인트가 2.5%냐 3%냐 그걸 논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5월 FOMC는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끝나고 확률상으로 좀 바꿔서 얘기면은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해서 0% 가능성을 보시는 건가요? 제로는 없죠. 네, 제로라는 표현은 그러면 0.00001% 정도다. 그죠. 아, 예. 아니 0.0001%도 가능성을 좀 열어주시긴 하네요. 너무 앵커님이 극단적으로 가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네. 확률적으로 지금 보면은 예. 자 5월 금리 인상 확률이 99.6%예요. 예, 지금 시장에 나온 게 사실상 이제 5월 금리 인상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50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이제 99.6%예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6월 금리 인상률 70.1%가 75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최근에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준치는 시장 반등을 위한 어떤 조건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물가가 멈춰야 된다는 기준과 국채 금리도 상승을 멈춰야 된다는 조건이 동시에 발견해야 돼요. 동시에. 오늘 실질 금리가 0으로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장 선반영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 시장이 과연 5월 FOMC를 반영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락하고 있죠, 시장이. 5월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연말에 있을 중립금리에 대한 시장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월은 확정이에요.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하락을 반영하는 거는 1번이 뭐라고 했어요?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어떤 상한선이 없는 공격적인 국채 물량을 던지는 행보. 2번이 뭐예요? 중립금리. 연말에 있을 중립금리가 3%를 달성하냐 안 하냐.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걱정하는 건 최근에 나왔을 때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가 있었어요. 코스피가 걱정이 연말 이후에 걱정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23년도에 걱정이 굉장히 되네요. 근데 그게 더 앞당겨질 것 같아요. 4분기로. 왜냐, 그때 금리 역전이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 빠르게. 이렇게 미국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간단하게 조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네. 자, 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물가는 저는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파랑선이 BI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값인데 저는 이게 정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전 물가는 정점이라고 봅니다. 예. CPI도 정점이라는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지배적입니다. 자, 근데 2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왜 시장이 하락하고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상승 속도가 빨라서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물가는 정점이되 저는 내려간다고는 안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준에서 하는 행보는 물가를 멈추기 위한 행보지 물가를 낮추기 위한 행보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낮출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파랑선은 가만히 가야 되고 자, 색깔별로 갈게요. 파랑선은 가만히 가야 되고 초록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초록선이 떨어져야 돼요. 초록선이. 보이시죠? 초록선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빨간 선은 어떻게 돼요?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럼 그때 증시에 대한 수급이 붙어버려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FOMC 회의 이후에 이 초록선에 대한 하락이에요. 초록선 뭐예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FOMC 회의에서 예정대로 국채가 600억 그리고 MBS 채권이 350억이 나왔을 경우에
이게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전까지는 하락이다. 다만 회의 이후에는 시장 상승을 기대해도 괜찮다. 제가 얘기했죠. 이 부분이 제일 집중 포인트예요. 미증시는. 최근에 사실 제가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에 대한 매수 상승을 봤다가 이날 틀을 바꿨어요. 정확하게 4월 7일입니다. 상승 못하는 재료가 던져졌죠. 뭐예요? FOMC 회의에서 QT에 대한 상한선 없애겠다. 나오자마자 쏟아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산 축소에 대한 시장 반영 중인 겁니다. 회의 이후에는 선반영 결과가 다 나왔으니 그대로 가야 돼요. 다만 만약에 FOMC에서 난데없이 자산 축소에 대해서 상한선을 없애버린다든가 600억 이상에 대한 국채에 대한 자산 축소 매도량을 형성을 한다면은 시장이 그때는 진짜 안 좋아져요. 아시겠죠? 두 가지 변수는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나와야 돼요. 예상한 대로. 아시겠죠? 이 부분이 집중 포인트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14월 말까지 FOMC 회의 전까지 시장은 하락 요소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회의 이후에는 변곡 포인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5월 4일 FOMC 회의 전까지는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물가는 정점이지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이 5월 회의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314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2314 시청자님께서 지금 현재 시장이 6월에서 7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 현재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방금 조금 전에 이 해왕 마스터님의 설명이 좀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또 많은 궁금증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또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어떤 시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자, 같은 일단- 시각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우려하던 일이 나타났는데 완전 네. 저도 보셔주시죠. 본방사수를 하거든요. 네. 예, 예. 거의 모든 이제 본방사수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시장을 좀 한번 볼게요. 시장을 좀 보면 지금 네. 정점 찍고 지금 조금 내려가는 모습 일단은 분봉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네요. 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자,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 매주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보면 쌍봉 찍고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쌍봉 찍고 이게 위로 지금 뻗지 못하고 있다. 뻗지 못하니까 최소한 전저점 라인 혹은 전저점을 깨는 모습 보일 것이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장에 전저점 라인 깨고 지금은 양봉으로 일단 기술적 반등 조금 나오고 있다. 이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뭐 MS 전부 다 실적 발표 일단 하기는 했는데 제가 플러스는 될 것이다. 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은 못 보일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양봉으로 큰 상승이 아닌 그냥 양봉 정도로 일단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좀 분석을 드리고 싶고 자, 분봉상으로 일단 보면 제가 관망을 들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항상 이제 계속적으로 저는 시장 매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인 큰 그림은 매도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상 실전 매매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뭐 스윙 매매나 이런 장기적으로는 이제 물론 매도세가 세기는 하지만 오늘 당장은 13,000대에서의 신겨루기다라고 일단 제가 좀 보고 싶고요. 지금 큰 매도세 안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매매를 조금 안 하시는 것. 굳이 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굳이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 해양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도 포지션 위주로 보시는 거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려하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네네. 보니까 좀 다른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견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리세션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조금 가지고 왔는데 네. 경기 침체에 네네. 대한 그 우려요. 우리 마스터님하고 제가 밖에서 네.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누지만 예.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서로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PPT 잠깐 좀 보시면 네. 자, 아래 공포라고 제가 좀 명명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이건 뭐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에 관한 내용을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고요. 도이치방크에서 오늘 얘기를 했죠. 경기 침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뉴스나 레포팅에서 경기 침체 올해 말이나 내년 말쯤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경기 침체가 결론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경기 침체가 없이 물가가 잡히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면 뭐 GDP 상승률이나 증가율이 뭐 몇 분기 동안 하락을 하느냐. 뭐 이런 기준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경기 침체라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럼 게 언제쯤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게 네.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말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론상으로 딱 들어맞는 측면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12개월에서 우리가 네.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있다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그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예. 데이터상입니다. 데이터화가 돼 있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또 죄송한데 좀 전에 해원 마스터님께서는 지금 물가가 정점을 통과해서 그렇죠.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시나요?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 도이치방크가 오늘 이 얘기를 제가 꺼냈기 때문에 예. 제가 리세션에 대해서 좀 갖고 왔고, 자, PPT를 잠깐 보시면, 네. 자, 요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한 4번 정도 지금 올려드리는 그래프 같은데, 자주 보는 그래프예요. 오늘 총체적으로, 자, 첫 번째, 연준이 왜 이렇게 빅스텝을 밟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실업률이 중요한지, 그리고 뉴스에서는 왜 올해 말이나 내년 말에 이 리세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지까지 일단 제가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상황이다. 공급 곡선이 위로 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공급 곡선이 위로 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원유를 제외한 어떤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공급 곡선이 위로 가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 물가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물가는 위로 튀죠. 그렇죠?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 물가가 지속적으로 위로 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산출량을 보도록 하죠. 산출량은 지금 이 지점에 있었는데 이 지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산출량이 후퇴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비유를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공장에서 상품을 만드는데 공장에서 상품을 적게 만듭니다. 어떤 뭐 경기가 안 좋다라든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발생을 하나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해고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출량이 뒤로 간다라는 것은 이게 실업입니다. 실업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은 어느 상태냐?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다. 일단 이론적으로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자,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어요.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이쪽으로 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상태냐? 이쪽으로 가는 상태라는 거죠.
오히려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 3.6% 정도를 찍고 있기 때문에 산출량이 더 많아지든 실업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경제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요. 다시 한번. 자, 물가가 현재 이 상태인데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수요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또 이동을 시켜서 자, 물가를 잡고 산출량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산출량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산출량이 나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 물가를 잡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건 제가 이론적인 것을 강조를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이게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를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실업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자, 연준이 왜 빅스텝을 밟으려고 하는지 사실상 5월 달에 0.5%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0.5% 이상 올리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그냥 0.5%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0.5%를 몇 번 올릴 것인가? 저는 지속적으로 0.5%를 일단은 올린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소한 4번 이상. 자, 이유는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죠. 자,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어요. 첫 번째, 공개시장 조작. 채권을 통한 공개시장 조작. Q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할인율, 세 번째로 지급준비율, 네 번째로 금리입니다. 자, 금리와 QT를 함께 사용을 해서 총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물가를 잡으려는 정책인데 지금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어때요? 완전 고용 상태,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를 시킨다라고 하면 경제가 더 망가져요. 그러려면 빨리 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게 QT,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 인상을 대폭 빠르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연준이 지금 빅스텝 0.5%,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0.75%. 자, 연준이 왜 이렇게 빅스텝을 밟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지는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총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빨리 이동을 시켜야 돼요. 금리를 빨리 올리고 금리를 더 자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아이러니하게도 높여야 물가가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자,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 물가를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잡기 위해서는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이에요, 여러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왜냐?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실업률도 높아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것은 경기가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경기가 괜찮으면 실업률이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낮아집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후행적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향후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데이터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다. 그래서 여러분 매체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건이 12개월, 그러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8개월, 내년 말까지 해서 우리 리세션이 온다라는 게 이 그래프로 전부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연준이 왜 이렇게 빅스텝을 밟으려고 하는가? 빨리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지 경제가 안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실업률이 후행성이기 때문에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리세션 같은 경우에는 한 12개월에 18개월 정도 필연적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아마 정점을 찍고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월 FOMC 회의에서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는데 두 분이 이제 동의하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물가 정점이 지났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영 마스터님은 보셨는데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이제 연말쯤에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연말쯤에는 네. 한 5%에서 5.5%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요. 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났잖아요. 네. 4월 혹은 5월이 정점이고 네. 그 이후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약간씩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네. 떨어질 것이다라는 네, 저는 이번 달, 다음 달부터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연말까지 차츰차츰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것인데 해왕 마스터님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반박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많죠. 네. 네, 그럼 상당히. 반박 의견 짧게 한번 덧붙여 주시죠. 일단은 원래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그게 맞아요. 근데 네. 저는 그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제가 조금 이론적으로 꺼내면 저게 이제 어떤 시장에서 정상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구조에서 좀 하락을 척도를 할 때 그때 판단하는 거지. 네. 지금 국채금리 상승률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지금 국채에 대한 흐름도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저는 빅쇼트가 온다는 주의입니다. 정말 공감 가는 건 성견님 말에 물가를 잡으려면 시장이 한번 무너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기론상에 대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기론상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코스피는 좋지 않을 거예요. 4분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미국이 너무 얘기하신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으로 밟아간다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그 정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악조건에 휩싸이지만은 미증시는 다르다는 거예요. 미증시는 어쨌든 간에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포인트만 제한만 들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구조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국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는데 국채도 공개시장의 하나의 어떤 상품입니다. 공개시장이 내놓은. 그러면은 이번에 FOMC가 열린다면은 그 선반영 결과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상한선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시장 상승을 오히려 5월 회의 이후에 좀 주장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미증시가 고점 갱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저는 작년 9월부터 하락을 주장을 해왔어요. 하락을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채 금리 상승 포인트가 멈출 만한 요소가 딱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지금 점쳐지는 변수는 뭐냐면은 과연 이번 FOMC 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선반영에 대한 여부를 측정을 잘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견님하고 좀 포인트가 다른데 저는 국채 금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여기에 의해서 돈이 흐름도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월 FOMC 회의에서 QT 자산 축소에 대한 예상이 이미 이번 달 초에 나왔었던 회의록에 대한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저는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포인트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난데없이 5월 FOMC 회의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한 결과값이 국채를 던지는 양이 나온다면은 시장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더 상승 포인트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게 지금 결과 나왔으니까 시장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는 이제는 하방으로 더 뚫릴 가능성을 염두를 하는 거죠. 근데 FOMC는 시장이 혼란을 항상 주질 않아요. 예상한 대로 갑니다. 그걸 1개월 전에 웬만하면 공표를 해요. 왜냐? 공개시장이니까. 시장이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600억, 350억
달러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제 금리에 대한 상승 포인트도 멈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승을 5월 이후에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 10년물 국채금리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급등을 했었는데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2.76%대까지 조금 떨어져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비아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물가 정점론에 대한 또 두 마스터님의 시각은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가 또 103선까지 레벨을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혜영 마스터님께서는 미증시는 다시 한 번 더 고점 경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청자님께서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9655 시청자님이 5월에 미증시 올라갈 거라고 하셨는데 국내 증시도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두 마스터님의 또 시각도 궁금해지는데 선견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편단심입니다. 내려갑니다. 네. 레벨 다운 될 거고요. 무조건 미증시든 국내 증시든 내려간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2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깰 거라고. 네. 오늘 저점 깼죠. 그리고 레벨 다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천명 마스터님이 한 2주 전에 나오셨을 때도 네. 똑같은 시각에 시장을 보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올라갈 모멘텀이 없습니다. 예, 올라갈 모멘텀이. 그러니까 반짝 조금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려왔던 게 2,400에서 2,500 그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뚝 잘라서 일단은 2,450 정도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 3,000 넘지 못할 것이다. 2,900 정도로 일단은 저는 상단을 일단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무역 적자 그런 것도 일단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삼전이 올라야 되거든요. 네. 삼전이 올라야 되는데 삼전이 오를 글쎄요. 삼전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네, 정말 좋은 기업이죠. 너무 좋은 기업인데 네. 두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재용 씨가 전면에 나서질 못합니다. 취업 제한 때문에. 네. 예, 이건 좀 법적인 문제인데 취업 제한 때문에 전면에 절대로 나서지 못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삼전도 뭔가 조금 변화를 주는 어떤 사업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전문 용어로 뒷배경이 일단은 부족하다. 그래서 삼전이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를 치고 이렇다라고 보면 절대로 증시는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제 주관된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사실 혜영 마스터님께서는 국내 증시 이제 매집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었잖아요. 그 시각 여전하실까요? 여전합니다. 뭐 일편단심이시네요. 여러분들 저는 시장 하락을 작년 9월부터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또 매집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미증시 반등이 들어가면 커플링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고 아직 예. 왜냐면은 5월에 한국은행이 또 지금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고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는 좀 안 정해졌는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아직 적정 레벨링에 대한 금리 차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수급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시청자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신고점 갱신은 안 된다고. 네, 그렇죠. 신고점 갱신은 안 돼요. 근데 수급적인 완화적인 표현은 제가 봤을 때 들어갈 가능성은 일단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장님이라고 했을 때 지금 주식에 대한 부분은 매집에 대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왜 매집이란 표현을 했냐면은 작년 우리가 여러분들 장이 언제부터 힘들었어요? 정확히 6월부터죠. 6월 기점이에요. 여러분들 6월에 뭐 있었나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 있었죠. 첫 금리 인상 단에. 그죠? 여기서는 주식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주식을 매집하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두 차이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죠? 매집이란 표현 자체를 제가 섣불리 꺼낼 수 있었던 거는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페드에 대한 회의가 예견되는 바고, 그리고 시장 작년 대비,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신세계에서. 여러분들 주식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제발 비중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욕먹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이 잘 오르는데 왜 쟤는 하지 말라고 하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중을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증시에 대한 어떤 반등 여부에 의해서 코스피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상승은 제한점이 있는 시장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정 반등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작년 6월 대비해서 하락 랠리 내려왔었던 이 평가가. 이후 어떤 박스권 장세 이후에 금리 역전이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시장 하락 모멘텀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마지막 조정 포인트 상승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마지막 구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사실 5월 4일 그 빅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 또 셀인 메이라고 해서 이 월가 격언 중에 뭐 5월이 되면 주식을 팔아라 이런 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매집 구간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5월쯤에 미증시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게 네. 그 FMCA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예, 예, 다음 주 수요일이 있습니다. 수요일. 그렇죠. 다음 주 5월 수요일에 4일. 있는데 그날 하루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날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매수세를 본격적으로 봐도 돼요. 네. 저는 전제가 항상 깔립니다. QT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상승 가요. 그 시나리오대로 안 깨고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다음은? 슈퍼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까요? 슈퍼 뭐 이름은 슈퍼스텝.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뭐 네. 제가 미리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슈퍼스텝이 가버린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중앙은행이 그럴 일을 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사실 지금 회- 전쟁 중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라일 브레이너드 이사가 회의록 전전날 굳이 나서 갖고 왜 QT에 대한 언급을 할까? 그 조용하던 사람이 미리 시장에 예고하는 거거든요. 회의도 그대로 갑니다.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럼 선반영이 다 끝나버리면 예상대로 나온다면 반대급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표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증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연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260원대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또 신희시 의원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원달러 환율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2년 1개월 들어서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 앞으로 얼마 선까지 보고 계시는지 선견 마스터님 얼마 선까지 보세요? 일단은 한 1,300원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좀 1,300원 보고 얘기 있고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강달러 강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환율에 관한 어떤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네. 하면 1,300원 정도는 일단 조금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그렇죠. 있고요. 지금 방금- 각 나라들이 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네. 미국 그 강달러 기조가 계속 네.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달러를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네. 얘도요? 네네. 지금이라도? 네네. 그렇군요. 네. 강달러 기조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차라리 하실 거면 예. 아, 달러를 일단은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저희 우리 혜영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네. 조금 덧붙이자면 예. 5월 달에 저는 커플링이 된다라고 사실은 보지는 않아요. 예, 커플링이. 왜냐면 이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매수 포인트에서 커플링은 사라진 지 꽤 됐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 안 올라갑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시장이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가거든요. 오히려 제가 항상 강조드린
중국 항생시장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우리나라 증시 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 제가 조금 동조를 하는 건 뭐냐면 매집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동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제 지금은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계속적으로 개미들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미들이 돈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이걸 한 번에 밀어버릴 겁니다. 원래 이제 이런 시나리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집 구간을 조금 폭을 넓히셔서 매집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덧붙임입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 1,300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미국과 커플링 되기보다는 이제 중국과 국내 증시 이제 따라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영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사실 1250원이 뚫리는 계기 자체가 네. 이제 미국 쪽에서 강력한 행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 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1250원 보시는 차트는 사실 조금 뒤집어서 된 표현이고 이게 사실 원달러 차트죠. 이게 원달러에 대한 정확한 차트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건 왜 달러 원에 대한 차트를 주 표기로 하냐 표현하기가 쉬워서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차트, 우리가 달러 원에 대한 1250원 차트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원달러 차트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게 달러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상한선에 대한 접근이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시장에 대한 예상가는 1350까지도 가능해요. 열려있는 널리지 폭이 1350원까지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너무 공격적인 긴급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는 시나리오다 보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달러에 대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반대 유럽 쪽에서 대체를 어떤 전제를 깔지 않는다는 이 베이스에서 지금 미국 입장만 보게 된다면은 1350원까지 열려 있어요. 네, 너무 공격적이에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여태까지 미국이 이런 행보를 그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듣지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웬만하면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미국 중앙은에서 나오는 하루하루에 대한 입들이요 너무 센세이션할 정도예요. 지금 나오는 최근 오늘자 내용은 뭐였냐면은 물가 잡겠다고 법인세 올리겠대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논의 중입니다. 지금 센세이션한 하루 계속 연속인데 이 정도 속도면은 지금 원달러 우리가 말하는 이제 1200 내외에 대한 달러 원 차트는 지속적인 상승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긴축 행보가 빨라지면서 또 강달러 기조 이어지고 있고요. 또 코로나 봉쇄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위안화 약세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엔저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고 또 전쟁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또 국내 증시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또 마스터님 각각 한 분씩 한 말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짧게 한 분씩 선겸 마스터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일수록 네. 더 많은 수익과 어떤 역전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저희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여러분들 실력도 많이 드실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해영 마스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접근도 하나의 투자에 대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면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식 그리고 또 시장은 또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들 저희와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